2025년 10월 야구 팬덤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하나의 역사가, 팬들의 추억이,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송두리째 사라졌다.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던 유튜브 콘텐츠 불꽃야구의 모든 회차가 채널에서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것이다. 팬들에게 이는 단순한 영상 삭제가 아니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을 강탈당한 듯한 폭력적인 경험이었고, 자신들의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에 대한 모욕이었다. 커뮤니티는 비탄과 분노로 들끓었다. 이것은 단순한 저작권 분쟁으로 보기에는 그 방식이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무자비했다. 거대 방송사 JTBC가 10월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불꽃야구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꺼내든 복잡하고도 절박한 전략적 카드였다. 그들의 조급함 뒤에는 숫자로 증명된 처참한 현실과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파도에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깊은 공포가 숨어 있었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고, JTBC는 골리앗의 갑옷 뒤에 숨어 돌팔매질을 하는 다윗의 손을 묶으려 했다. 시청률 참패, 그리고 시작된 전쟁, 모든 사건의 발단은 숫자로 증명된 처참한 실패, 즉 자존심의 상처였다. 야심차게 새 시즌의 문을 연 JTBC 최강야구는 첫 회 1.49%라는 과거의 명성과 막대한 제작비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시청률은 반등의 기미 없이 불과 3회 만에 1.1%까지 추락하며 시청자의 냉정한 외면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반면 같은 시간대 진행된 불꽃야구의 라이브 방송에는 약 20만 명의 동시 접속자가 몰려들었다. 방송사의 정규 편성표가 아닌 팬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만들어낸 이 숫자는 단순한 시청률 수치를 넘어 팬덤의 압도적인 충성도와 화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20만이라는 숫자는 이미 불꽃야구가 방송사의 통제를 벗어난 하나의 독립적인 미디어 권력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했다. 정면 대결에서의 완패는 JTBC에게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최강야구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대신 불꽃야구를 제거하는 길을 택했다.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방법, 바로 콘텐츠를 전면 삭제하는 초토화 작전이었다. 불꽃야구의 신규 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기존 팬덤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불꽃야구는 깊은 서사와 선수 개개인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인물 간의 감정선이 촘촘하게 얽혀있어 처음부터 정주행하지 않으면 그 매력을 온전히 느끼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JTBC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과거 영상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새로운 시청자들이 팬으로 유입될 수 있는 다리 자체를 불태워버린 것이다. 이는 마치 대하소설의 첫 장을 찢어버려 아무도 그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서사를 암살하려는 시도와 같았다. 경제적 숨통 조이기와 10월의 공포. JTBC의 두 번째 목표는 더욱 교활했다. 바로 불꽃야구를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거대 자본이 소규모 창작 집단을 굴복시킬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소모전 전략이다. 유튜브 기반 콘텐츠인 불꽃야구의 주수입원은 조회수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다. 전 회차 삭제는 제작사인 스튜디오 C1의 자금줄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실탄을 빼앗아버린 셈이다. 제작비, 인건비, 그리고 천문학적인 법률 비용 앞에서 작은 스튜디오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JTBC가 이토록 서두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10월로 예정된 법원의 판결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때문이었다. JTBC는 불꽃야구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였다.
만약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한다면 이는 단순한 법적 패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불꽃야구는 그 합법성을 공인받게 되며 JTBC는 더 이상 저작권 침해라는 명분으로 그들을 공격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대기업의 갑질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정면으로 맞을 수도 있다. 즉, 판결 전인 지금이 상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최대한의 타격을 입혀 불꽃야구의 동력을 상실시키고 설사 법정에서 지더라도 이미 불꽃야구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것은 승리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패배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비겁한 몸부림이었다. 계산된 공격, 그러나 치명적인 우판 JTBC의 전략은 치밀했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변수, 바로 21세기 팬덤의 힘을 완전히 잘못 읽었다. 콘텐츠 강제 삭제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팬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고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불꽃야구가 JTBC를 두렵게 할 만큼 거대한 존재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는 무언가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큰 화제를 낳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불꽃야구는 한순간에 부당한 거대 권력에 맞서는 저항의 아이콘이 되었고 팬덤은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결집했다. 팬들은 단순히 분노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디지털 아키비스트가 되어 흩어진 영상 클립을 모으고 서사를 정리하며 새로운 팬들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세베플레메 베이스볼과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SNS를 뒤덮었고 스튜디오 C1의 법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펀딩 캠페인까지 시작되었다. 이 충돌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법적으로는 지난 시즌 제작사인 JTBC가 물리적인 데이터 파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팬들의 마음속 주인은 다르다. 이 이야기의 세계관과 철학을 창조하고 선수들의 땀과 눈물을 진심으로 담아낸 장시원 PD와 그의 창작팀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팬들은 믿고 있다. JTBC가 영상이라는 껍데기를 소유했을지 몰라도 서사와 추억이라는 그 영혼은 창작자와 팬들에게 있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JTBC는 파일을 삭제할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야기는 삭제할 수 없었다. 팬덤은 흩어지지 않았고 불꽃야구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결국 JTBC의 전략은 실패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콘텐츠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JTBC의 초조함과 다급함, 그리고 비열함까지 읽어냈다. 현대 미디어 시대의 시청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그들은 능동적인 해석가이며 자신이 지지하고 싶은 서사를 직접 선택하고 그 서사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JTBC는 법정에서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미 시청자라는 가장 중요한 법정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들이 삭제한 것은 영상이었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시청자들의 신뢰와 방송사로서의 명예였다. 이 사건은 창작자와 플랫폼, 그리고 팬덤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남겼다.